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당에 관한 안내 영상을 만들고 이번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당을 하기 위해서 정당명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제가 제안드린 정당명은 돌봄의 우선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돌봄당입니다. 돌봄당에 조금 용어를 더 붙여서 돌봄평 당 혹은 돌봄 정의당 정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생각했고요. 제안해 주신 저희 그 시작 창당 카톡방에서는 이제 슬리퍼당, 우리 그 세종에 계시는 우리 이영화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어요. 여성들이 가볍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슬리퍼당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처음엔 너무 당혹해가지고 땡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화 선생님께서 그러면 되냐 언니가 말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어쨌든 모두가 공평하게 어떠한 정당명이 좋을지는 계속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은 정당명, 여성지위 가치를 내걸면서도 뭐 여성이나 남성의 용어로 갈라치기 하지 않고 보편적 페미니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정당명 한번 계속해서 고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정당명을 이렇게 고심하면서 이제 영상을 살펴봤더니 뭐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 분야에서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의회의가 있었더라고요.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그리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야권 이준석 당대표 그 이하 최고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있는 영상도 이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글쎄요,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발언의 내용이나 의제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국회의원의 고위직 자리에서 자신의 그 국민의 대표성을 띠고선 발언하는 의제들이 결국에는 항상 야권을 향한 네거티브적인 언어들만 송출한다면 별로 그거는 정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책무나 소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들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저희가 성평등 노동 돌봄에 관한 건 저희가 3일 노동 3일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앞으로 조금 뭐 더 발전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해법들 많이들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그것에 관해서도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사실은 작년 10월에 저도 이사를 가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충무로 근처에, 중구 충무로 근처에 이사를 오려고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분양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한 10%를 걸어놓고 입주 기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주 시점을 제가 놓치고 대출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 10%의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뉴스에서도 계속 젊은 세대들의 영끌 투자 이런 뉴스들이 보도화되고 그랬었는데, 저도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정책에서의 특히나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어떤 주택 문제는 거의 뭐 희박한 정책이라서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결국 시장의 영역에서 은행에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산하에서의 LTV 그 제한으로 인해서,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그 맹점이 뭐였는가를 저는 발견을 했는데, 제가 사실 제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부동산은 오피스텔이지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한 절반 정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그래서 건축법을 조금 더 용이하게 허가해주고 주택난을 좀 해소해보자 하고 만들었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결국 은행 대출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자신의 노동 소득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구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게, 주택과 부동산의 이 시장에서의 부동산, 또 공공정책에서의 주택 공급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권의 그 김기현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거나 했던 내용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좀 시급한 문제니까 이런 대책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자 했던 것들은 민주당이 잘 수렴해서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언하면서 어디서라도 좋은 대안적 정책이 있다면 훔쳐오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로서의 실질적인 능력 부재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좀 정말 공분을 살 일이고,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그동안 그 노동과 돌봄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왔듯이, 이 공공주택의 문제와 부동산 정책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갈등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기본적 주택에 관한 국가 책임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의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혼자 사는 인구가 서울시에는 지금 30%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주택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이 4.2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이런 최소 주거 면적 또 달성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나? 아무튼 몇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기초수급자로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회 구조와 정책이 이렇게 후진적이고 후지다면 개인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많은 재원들 해주시는데, 의상도 좀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고, 대표로서 어떤 그 외형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더 잘 차려 입겠습니까? 잘 차려 입을 수 있는 의복비가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이런 일을 사실 지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택 문제에 대한 해법도 앞으로 저희가 창당을 하게 되면 정책 공약을 만들 것이고요. 진짜 획기적인, 그러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이재명과 기본소득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의 야권 돌풍이 젠더 교체라던가 세대 교체는 세대 교체는 이루었지만 젠더 교체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건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젠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젠더와 세대 교체의 합입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물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희망의 정치가 되고자 저 스스로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에 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치경찰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치경찰제가 지금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뜩이나 국가 산하에서도,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경찰의 직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고요. 조사나 수사 과정이 굉장히 은폐적이었다라는 건 계속해서 드러나고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가정폭력 분야의 문제도 결국에는 경찰 수사의 문제거든요. 기초권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민생안전 다 내팽개치는 짬짬이 자치경찰제 이런 식으로 다시 여성들의 민생안전 다 내다 버릴 거면 저는 대한민국은 진짜 여성들이 살 수 없는 나라 응?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시행에 관해서 여성 시민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정폭력 분야에서 상담이든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 2018년인가 19년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위급 경찰 간부의 승진을 앞두고 그들이 성평등 교육 시간에 보였던 태도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또 승진돼서 고위 공무원 자리에 또 올라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에서의 경찰 조직의 성비는 9대1로 거꾸로 서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별이 50%가 여성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경찰 조직의 성비는 남성 9, 여성 1일 수 있느냐. 그러면 하위직 10%에 입직하고 있는 여성 경찰들이 이렇게 상하 명령 체제에 있는 이런 조직 하에서 어떤 역할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저도 가정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제가 이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세차게 두드려요. 그러면 여성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 밤에 그게 경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사복을 입은 남성 두 사람이 와서 경찰인데 문 좀 열어봐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문 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경찰서에 112에 뭐 전화해봐야 소용도 없는 그 112에 또 전화를 해서 밖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경찰이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나는 이 사람들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의심하 좀 출동해 달라라고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은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밤 12시인데요. 네? 그런 식의 대응들이 경찰서에서 있어 왔습니다. 112 신고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었고요. 다음날 해명이 돼서 저에게 문자가 온 게 뭐냐? 여성 경찰은 현장에 단독으로 출동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남성 경찰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낮에 찾아왔는데 제가 없었고 여성 경찰이 단독으로 올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경찰 조직 내에 여성 경찰은 현장에 단독으로 출동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문제 되겠죠. 없는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겠죠.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 드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런 식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요. 뭔가 함께 볼륨을 내야 됩니다. 여성 시민에게는 국가가 없다, 안정권이 없다. 이것이 여성운동장에서 2018년도 내내 미투 운동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학의도 풀려났고요. 오거돈 7년밖에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공군 성폭력 문제 여전하고요. 가정폭력 거의 무방비 사태로 손 놓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손댈 수 없다가 떠도는 말들입니다.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이혼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한 기사도 이제 좀 나와서 제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전화도 이런 거 뒷북 같은 시민운동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2020년도에 가정폭력을 말해요 책에서 이미 다 언급했고 당사자 발언들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책이 나오고 지금 1년이나 되었는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가 이런 식의 뒷북 조사, 실태조사 해서 뭐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30년 내내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저를 초청해서 이런 강연할 수 있는 말들, 이런 볼륨들 낼 수 있게 왜 자리 마련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의 문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아직도 존립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되어서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무런 성평등 여성 그런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과거에는 선도적으로 뛰어왔는지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후진적인 시민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를요,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제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들도 뭐 제가 정말 취업을 하고 싶었었던 그런 연구원이었는데, 뭐 이제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아마 취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이제 포기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울분을 터뜨리자면,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돌봄, 노동, 가정폭력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 안에 노동과 돌봄이라고 하는 범주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 범주로 문제를 지금 나열하고 있느냐? 가정폭력에 대한 기초 연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기초 연구가 잘 되어 있으면 진작에 성평등 정책, 성평등 정치 실현을 위한 목소리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속도가 더 전진되었겠죠. 가정폭력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안에 우리들이 그동안 극심하게 겪고 있었던 젠더 갈등 문제, 여성들의 무임금 문제,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 이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다루어야 될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폭력이 하나의 압축 파일, 집 파일이에요. 이 압축 파일을 풀으면 주르르르르륵 사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혼 문제, 뭐 한부모 문제, 또 그 아동 학대의 문제, 뭐 가치 청소년들의 문제, 거기서의 또 출산, 임신, 낙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성별로 불평등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돌봄 노동,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걸 같이 정당하게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었던 것들이, 가장 요구되었던 기초가 공보육 아니었습니까? 공보육? 한동안 내내 그 공보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공보육 포럼에서의 오랜 논의 포럼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이렇게 유치원 3법 때문에 또 시끄러웠잖아요. 저도 그 유치원 3법 과정에 함께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할 공보육의 현장이 이렇게 사립 유치원의 볼모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정치하는 엄마들의 그런 볼륨들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분노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피켓팅도 하고, 정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거대한 유치원 연합회 원장들 앞에서 저희들의 어떤 현수막들을 띄우고 하는 행동들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액션 플랜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애달파하는 건 뭐냐면 이 정치 격차예요. 놓여져 있는 모든 여성 문제의 아젠다를 해결할 그러한 보편적 여성 정당이 없다는 거고요. 그 여성 정당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야권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야권 단일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도요, 여성계도요, 단일화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우리가 준비된 아주 완벽한 여성주의 지도자는 아직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평등한 노동과 돌봄에 관한 그런 마크시즘적 사회주의적 시각에서의
페미니스트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또 저에게는 좀 이제 환경이라던가 이런 분야가 되게 약하기도 하고 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대표성이 있는 뭐 에코 페미니스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환경 문제에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주택 부동산 문제의 문제난들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복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복지가 결국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늦은 태생이었죠. 경제가 먼저 발생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처우도 매우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이 되게 높은 강성 여성들의 볼륨으로만 들리는 그런 사회에서 그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 여성들의 정치가 꼴보기 싫은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활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데, 그래도 이 목소리 이 정도 톤 볼륨 저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 볼륨을 좀 낮춰서 부드럽게 가야 할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는 또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감지하고 있는 그 성불평등한 기울기에 따라서 그 볼륨도 적당히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발언들, 스피치 톤을 유지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왜 3.1노동 3.1 돌봄인가,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기본소득은 정말 정의로운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해법은 무엇인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해서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 보았고요. 여권이고 야권이고 지금 남성들이 하고 있는 그 정치에 관해서 우리 여성 정치가 어떻게 단일화를 이루고 창당을 하고 대표 분야의 그 선수들을 단일화시켜서 하나의 강한 여성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고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초대 영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저희 상담방에 들어오시기를 꺼려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의 회의나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